그럼 알트에는 언제 투자하면 좋냐? 이더리움이 4,868달러를 넘어설 때, 요때 투자하면 됩니다. 그때는 좀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던 신생 알트 위주로 좀 투자를 하면 기대 수익은 한 1000%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ETF가 만들어지면은 각국의 기관 자금이랑 그리고 연기금, 국민연금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매수세가 어마어마한 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랑 내년쯤에 대단히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차트를 좀 볼게요. 현물 ETF 흐름을 보면 와, 어저께 진짜 오랜만에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하게 빵빵빵빵이던 녀석들이 갑자기 플러스로 좀 많이 돌아섰죠. 그러니까 전쟁 이슈가 좀 많이 해소됐잖아요. 이란에서 우린 맞은 적 없다 이런 얘기 하니까 네,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좀 조용해진 것 같고, 그래서 조용하던 피델리티도 5,480만 달러 네, 매수세가 있었고, 블랙락은 그냥 꾸준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덕에 오늘 한 66K까지 갔다 왔던 것 같거든요. 네, 차트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때가 되게 높은 때였는데 이때 66,400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아주 높게 올라갔었죠. 네, 그리고 지금 잠깐 박스권에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플러스를 계속 쓰면 오늘도 플러스가 좀 나오고 하면은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플로우를 보면서 가장 좀 유심히 지켜보는 부분은 여기가 좀 숫자가 작아진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요때를 제외하고는 2억 달러 이상 매도세가 안 보이고 있어요. 이게 GBTC거든요. 그레이스케일이 매도 물량이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든 게 느껴집니다. 1억 달러 밑으로 내려간 게 상당히 많았죠. 앞으로 계속해서 1억 달러 밑으로만 매도세가 나온다고 치면은 이게 계속해서 플러스가 될 거거든요. 매일매일. 이 플러스가 계속 누적이 되면 올해 좀 큰 폭으로 상승이 견인하지 않을까. 큰 폭으로 상승을 ETF가 견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 뉴스를 보시면 좀 더 많이 와닿으실 텐데, ETF가 나온 지 그래도 꽤 됐잖아요. 한 20년 됐나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ETF가 있었는데, 블랙록의 ETF가 여기입니다. IBT라고 하죠. 이게 맨날 플러스인 거 아까 보셨잖아요. 그래서 무려 69일 연속 플러스입니다. 이제 오늘도 만약에 플러스면 70일 연속이 되죠. 이러면 역대 10위예요. 탑 10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열을 더 하게 되면은 한 5위권? 네, 5위권 안에도 한 2주만 더 있으면, 한 3주? 네, 한 달만 더 있으면 5위권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5월까지 계속 이 순유입세가 조금만이라도 계속 나오면 역대급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JEPI,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건 어마어마하네요. 하여튼 이 블랙락의 매수세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네, 전반적으로 인기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마이너스가 나진 않고 있다. 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저께 하루님하고 그러면 알트는 언제 오르냐? 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차트 강의 통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오늘 영상 올라갔으니까 알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은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투자하는데 현금 비중이 좀 있다 하면은 요걸로는 아까 테더로 김치 프리미엄 투자를 계속해서 이 현금을 계속 좀 불리면 아주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린 현금으로 나중에 알트에 투자하면 되죠. 그럼 알트에는 언제 투자하면 좋냐? 이더리움이 4,868달러를 넘어설 때, 요때 투자하면 됩니다. 바이낸스 기준이거든요. 이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요쯤에 있는 이더리움이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그때는 좀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던 신생 알트 위주로, 좀 오래된 알트들은 시총이 크거나 좀 힘이 없거나 할 수 있으니까 신생 알트 위주로 좀 투자를 하면 기대 수익은 한 1000%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생 알트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투자할 생각인데,
이 1000만 원을 한 종목에 다 넣으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3개를 다 천천천 이런 게 넣는 게 아니라 하나를 뭐 한 1500 넣고 하나를 1000만 원 넣고 하나를 또 막 500만 원 넣고 이렇게 해갖고 세 종목을 투자해 보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뭐 누구 하나라도 터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불장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번 정도 있었거든요.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되 여기에 이게 몰빵은 하지 마시고 현금을 일부는 좀 남겨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현금 비중은 가장 좋은 거는 30% 이상인데 그런 분은 제 생각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 20% 정도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20% 정도 현금 비중이 만약에 있다. 그럼 혹시 모르니까 10%는 계속 현금으로 놔두고 10%는 차후에 이더리움이 정고점 돌파하는 순간에 이제 알트들에 투자를 하면 어떨까? 신생 알트에서 좀 똘똘한 신생 알트, 네, 요런 데 투자하면은 제 생각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정고점 넘자마자 사냐, 아니면은 한번 눌림목에 사냐, 그건 뭐 분할 매수하면 되니까 여러분 뜻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1000만 원 정도 있다고 치면은 네, 뭐 비트코인 한 개 있고 비트코인이 한 개 있다면은 한 100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김치 프리미엄으로 계속 좀 불리면 되죠. 이더리움 전고점 넘는 게 옛날처럼 뭐 한 7, 8개월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지 모르니까 일단 김프 투자하면서 이 시드를 계속 좀 불리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 잘 불리면 7달 정도 잘 불리면은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불장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요렇게 되면은 2천만 원어치 살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는. 그래서 지금 현금을 김프로 저는 불리고 있는데 이걸로 나중에 똘똘한 알트에 다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요. 여기 2017년입니다. 2017년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빼고예요. 이게 토탈 3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익스클루딩 빼고죠. 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빼고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되게 강력한 녀석이잖아요. 얘네 둘을 빼고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려 24배가 올랐어요. 24배. 평균적으로 24배가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애는 뭐 한 100배 오른 게 뭐 수두룩했겠죠. 네, 엄청난 기회지 않습니까? 이걸 아예 버리기는 좀 아깝습니다. 대신에 좀 비중을 좀 줄이면 되죠. 저는 비트하고 이더가 다 합쳐서 90%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10% 정도는 위험하긴 하지만 이 알트코인 세 종목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시면 급등하기 시작했을 때 이때쯤에 이더리움이 정고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한 850%, 한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이게 평균 10배입니다. 평균 10배. 지난 사이클에서는 리플 같은 건 많이 못 갔잖아요. 그런 거 다 포함하고도 10배가 올랐으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네, 대단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토탈 3에는 뭐 이런 것도 포함되거든요. USDT랑 USDC 뭐 이런 것도 시총이 되게 크거든요. 얘네들은 아예 안 변하잖아요. 얘는 1도 안 오르는데 이런 걸 다 포함하고도 한 10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진짜 정말 많이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똑똑한 신생 알트를 잘 골라낸다면 한 1000만 원만 투자해도 한 억 단위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곧 있으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 오냐? 저는 올해 중에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장이 오는 트리거가 이더리움이 4,868달러를 넘어가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현금을 모으면 나중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만약에 그렇게 매수를 했다고 해도 고점에 파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매도에 관해서는 나중에 이더리움이 정고점 넘었을 때 그때 또 같이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투자하기 너무 좋은 시기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네, 타려면 지금 타 하고 기다려주고 있는데 좀 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다 끝마치지 못하신 분은 뭐 알아서 나름대로 전략을 짜서 분할로 매수해가지고 원하는 수량을 다 채우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사야지. 물론 떨어지면 사는 건 되게 좋은 전략이긴 한데 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분할 매수하는 게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옵션엔 두 가지가 있는데 콜 옵션과 네, 풋 옵션 뭐 요렇게 뭐 요런 게 있거든요. 예, 콜 옵션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6월 30일에 7만 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콜 옵션이다. 예를 들어서요. 뭐 요런 게 있다. 그러면 만약에 7만 달러가 넘으면 이걸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고요. 7만 달러보다 낮으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냥 안 사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네, 요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게 만약에 7만 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비트코인 한 개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한 1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이다. 그러면 사시겠습니까? 예,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현재 한 6만 5천 달러잖아요. 그런데 한 달 후죠. 네, 한 두 달 후인가? 네, 두 달 후네요. 두 달쯤 후에 7만 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만약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뭐 한 8만 달러까지 올랐다고 칠게요. 8만 달러까지 올랐다. 그래도 나는 한 100만 원, 1000달러라고 할게요. 1000달러. 1000달러는 100만 원이 약간 넘죠. 요 가격을 만약에 주고 내가 이 옵션을 사면 이게 8만 달러가 되든 9만 달러가 되든 나는 7만 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괜찮죠? 근데 만약에 뭐 6만 9천 달러다 가격이 그러면 7만 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옵션을 뭐 의미가 없죠. 만약에 7만 1000달러다. 그래도 의미가 없죠. 그냥 굳이 나는 1000달러를 더 내고 샀으니까 뭐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게 옵션이에요. 요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이 7만 5천 달러가 도달하면 그래야 대부분이 수익권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콜옵션을 많이 한다는 거죠. 사고자 하는 옵션이 콜옵션이고 팔고자 하는 게 풋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대부분은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감기가 지나면 언제가 됐든 오르긴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6월은 물론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6월은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12월에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있다. 그럼 저는 살 것 같아요. 12월까지 가면은 저는 오를 것 같거든요. 많이 오를 것 같거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6월 달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지난 비트코인 최고점이 6만 9천 달러였으니까 이거를 넘어서는 순간 비트코인은 미친 듯이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예상이 좀 틀렸던 것 같아요. 이게 틀렸고 그냥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들어오면서 가격만 좀 높아졌을 뿐 기존의 반감기 사이클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요새 들어서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반감기 사이클이 뭐냐? 반감기가 지나고 한 적어도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뭐 횡보하는 장세 요런 게 이제까지 그랬으니까 물론 정고점도 넘기고 반감기 사이클도 지금 겹쳐가지고 어떻게 될지 뭐 예측하는 게 사실 더 되게 힘들죠. 그래서 요런 걸로 예측하기엔 너무 좀 어려우니까 이더리움이 정고점 넘는 순간 요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전까지는 네, 저는 김프 매매만 네, 할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6월 달에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도 6월 달에는 그래도 한 7만 4천 원 넘지 않을까 뭐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정고점을 좀 넘어서지 않을까. 8만 달러까지는 좀 갔으면 좋겠는데 6월 달에 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요즘에 그 금리 인하가 되게 좀 화두인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가 올해 한 3번 정도는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좀 기대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좀 빠진 모습이고, 코인 시장도 좀 많이 빠진, 요런 느낌인 거죠. 네, 금리 인하는 유럽에서는 못 기다리고 먼저 좀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제 생각에 뭐 대선도 있고 하니까 6월에는 좀 어렵더라도 7월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7월엔 한 번 좀 될 것 같고요. 9월 또는 11월 둘 중에 하나에서 두 번째가 되지 않을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9월을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이 11월인데 11월에 금리 인하하면 뭐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7월과 9월에 두 번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뭐 뇌피셜입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되는 거는 네, 비트코인의 직접적인 단기 호재입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단골로 나오는 거죠. 네, 마운트 곡스. 요게 2014년에 일본에 있었던 그 전 세계 최대 거래소인데 2014년에 파산했거든요. 해킹당해가지고. 해킹당한 거를 물량을 또 찾았어요. 네, 그 찾은 물량을 언제 이렇게 매도해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냐. 요것 때문에 벌써 10년이 걸렸네요. 2024년 10월. 그러니까 이 상환 절차가 이제 곧 진행이 될 예정인데 비트코인이 14만 2천 개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14만 3천 개래고 뭐 엄청난 양이잖아요. 아마 중간에 하드포크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개수가 비슷한 거 보니까. 원래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나였는데 하나로 가다가 두 개로 쪼개진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랑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은데 비트코인 캐시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개수가 비슷비슷하게 지금 마운트 곡수에 보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뭐 나중에 시장에 나오게 되겠죠. 뭐 엔화로 상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엔화로 상환해 주려면은 어쨌든 비트코인 팔아서 그걸 엔화 사갖고 주는 걸 테니까 요 물량이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다. 14만 2천 개. 뭐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근데 한 번에 다 팔면은 그거는 좀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많이 줄었네요. 네, 85만 개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했었는데 14만 2천 개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전부 단가? 네, 하여튼 올해는 요 정도는 매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블랙락이 갖고 있는 게 한 20 몇만 개죠. 한 25만 개 가까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블랙락이 이미 좀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그 정도의 한 반 정도 되는 양이죠. 네, 적지 않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면 뭐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뭐 반감기도 무사히 지났고 매일매일 채굴량도 좀 줄어드는 상황이죠. 10월까지 한 6개월 동안 반감기로 인해서 줄어드는 양을 뭐 재미삼아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4월 20일 날, 네, 지난 토요일이었죠. 네, 이때 반감기 거치면서 하루에 900개씩 채굴이 되다가 450개 채굴로 좀 바뀌게 됐거든요. 근데 10월까지니까 지금 4월 말이라고 치고 한 대략 한 6개월 정도 180일 동안 얼마만큼의 비트코인 채굴량이 줄어드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하루에 450개씩 줄어들죠. 그리고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줄어드니까 이게 한 8만 1000개죠. 그래서 저는 마운트 곡스에서 14만 2천 개가 나오긴 하지만 반 정도는 이 반감기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감기로 공급이 줄어든 게 8만 1000개가 있고요. 그리고 현물 ETF가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 들어오나 한번 볼게요. GBTC 거를 해소하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뭐 1억 7,800만 달러인데 대충 약간 보수적으로 뭐 한 1억 달러라고 하겠습니다. 1억 달러. 1억 달러면은 한 1,400억 정도 되죠. 대략 1,380억 정도 되는데 1,400억. 비트코인 하나당 대략 한 1억이라고 치면은 한 1,400개 정도. 매일매일 1,400개 정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소화를 해주는 거죠. 그럼 1,400개에다가 아까처럼 180일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1,400개씩 180일 동안 매수를 미국에서 현물 ETF가 해준다면 네, 그것만 해도 25만 2천 개죠. 네, 그리고 반감기로 공급이 줄어드는 게 8만 개고 그것만 해도 한 33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물량하고 마운트 곡스를 다 합한 거를 커버할 수 있어요. 다시요. 마운트 곡스에서 나올 물량이 8만 1000개고요. 그다음 미 정부가 갖고 있는 게 대략 한 20만 개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나올 게 대략 한 30만 개 되죠. 앞으로 요게 매도세가 나오게 될 겁니다. 6개월이라고 칠게요. 6개월간. 6개월간 반감기로 인해서 줄어든 게 아까 보셨지만 8만 1000개 정도 되죠. 그리고 미국의 현물 ETF에서 들어온 게 25만 2천 개. 이거 두 개 합쳐도 한 33만 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커버는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는 다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얘네가 다 팔리고 나서 그럼 아까 이 뉴스에 나왔듯이 이렇게까지 되는 게 한 10월까지 진행되는 상환 절차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10월 이후로는 마운트 곡스 물량이 없죠. 미국 물량도 다 팔았고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한 10월쯤 되잖아요. 그러면 GBTC도 이것도 다 바닥나게 됩니다. 네, 이거 이미 반 정도 다 팔렸거든요. 그러면 매도세를 주도하는 네, 요 세 개의 세력이 그러니까 GBTC, 마운트 곡스, 뭐 미국 정부 뭐 요런 거의 매도세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좀 매수세만 남게 되는 거죠. 미국은 네, 현물 ETF 이미 있죠. 미국은 다 승인 나서 네, 활발히 들어오고 있죠. 홍콩에서 승인 났죠. 그리고 뭐 런던에서 뭐 ETN이긴 하지만 네, 곧 거래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싱가포르도 머지않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좀 늦긴 하겠지만 올해 말 정도면 네,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각국의 ETF가 만들어지면은 각국의 기관 자금이랑 그리고 연기금, 뭐 국민연금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매수세가 어마어마한 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랑 내년쯤에 뭐 대단히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가격이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그럼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막 횡보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본업에 충실하면서 시드를 오히려 좀 키우고 네, 나중에 알트 투자해서 네, 돈 많이 벌어야죠. 지금은 뭐 지금 투자하는 거 본인 자유인데 저는 지금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더리움 전고점 넘었을 때 들어가면 되니까 요렇게 하면은 비트코인으로도 돈 많이 벌고 알트코인으로도 돈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4년은 올림픽 있는 해가 정말 좋은 해거든요. 올해 올림픽 있잖아요. 요때는 뭐 반감기도 있고 하니까 좀 큰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해라고 생각합니다. 요럴 때 투자 안 하면 또 언제 하겠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3년이 더 지나서 2027년과 2028년 요때 또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이 오겠죠. 요때 또 돈을 벌면은 요때 한번 올해 내년에 크게 한번 벌고 다음 기회에 또 크게 한번 벌고 이렇게 두 번 끼케야 이제 막 4, 5년 남았잖아요. 2029년까지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이제 5년 남았습니다. 5년. 앞으로 5년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현재 1억만 있어도 이게 100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예전에 작년에 BBB 투자 관련해서 영상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으로 돈 벌고 분양권으로 돈 벌고 빌딩으로 돈 벌자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생각보다 부동산은 요즘에 좀 온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폭등할 것 같진 않지만 큰 폭의 하락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새 들어 좀 많이 듭니다. 그냥 뭐 침체장 정도? 그래서 부동산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약간 좀 이렇게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좀 이렇게 횡보하는 느낌이거든요. 부동산은.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쪽에 5년 정도 공부 많이 해서 투자를 하면은 1억을 100억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한 1억 5천 투자했거든요. 1억 5천 정도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 같은데 알트는 뭐 거의 투자 안 했고 1억 5천 투자한 게 지금 뭐 비트코인이 대략 한 6개 정도 있으니까 뭐 다른 거 알트코인 다 빼고라도 요것만 해도 뭐 1억이라고 치면은 한 4억 5천? 대략 한 4억 정도 수익이 난 거잖아요. 진짜 수익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닌데 만약에 이게 한 개당 2억씩 된다고 치면은 10억이 넘는 돈을 한 2, 3년 만에 벌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기회가 암호화폐 시장에는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5년 정도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년간 뭐 부동산이나 주식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암호화폐를 아예 안 하는 거는 좀 손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좀 공부를 해보면 좋은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계산해서 보여드렸지만 한 6개월 동안 8만 1000개, 16만 2000개 정도 1년 동안 16만 2000개가 늘어나게 되죠. 현재 비트코인이 있는 게 한 2천만 개 정도? 요 정도 됩니다. 2천만 개의 1%면은 한 20만 개 되잖아요. 증가율이 1%도 안 됩니다. 비트코인의 1년에 증가하는 율이 1% 미만이에요. 하지만 금 같은 경우는 요새 금 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금 값이 엄청 오르고 있죠. 그러면 금을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워낙에 좋아져가지고 더 많이 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요만큼을 캐는데 10억이 들었다. 그러면 지금은 요만큼을 캐는데 가격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생산 원가라고 하죠. 8억이 드는데 요때는 금값이 뭐 한 11억이었다 하면은 지금은 금값이 뭐 한 20억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채굴 비용은 더 낮아졌는데 금값은 더 올라갔잖아요. 그럼 채산성이 엄청 좋아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원유가 있죠. 원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석유에 뭐 가채연수 이런 거 배웠거든요.
앞으로 기름은 뭐 한 30년 정도 더 캘 수 있다. 뭐 학교에서 이런 걸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30년. 저 이거 배우고 30년도 더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기름 계속 캐고 있잖아요. 원유. 뭐 가산하니 감산하니 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뭐 셰일가스 같은 기존에 없던 것도 막 채굴이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원유값이 올라가면은 채굴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도 신기술이 들어오면서 더 많이 캘 수 있게 돼요. 금도 금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술이 더 발전하고 이제까지는 비싸서 쓰지 못했던 방법들로 금을 더 많이 캐내게 됩니다. 금값은 앞으로 저는 더 빨리 늘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금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약 금값이 떨어진다 그럼 채산성이 안 좋아지니까 채굴을 안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1년에 증가하는 양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뭐 아무리 증가해도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대략 2천만 개인데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한 2100만 개? 이걸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희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암호화폐 투자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은 그래서 그냥 비트코인만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트는 뭐 사면 되냐? 그냥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고 살 거면 공부가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비트코인만 사시고 좀 오래오래 보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5년만 갖고 계시면 지금보다 뭐 지금 1억인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5억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많게는 한 10억 정도 보고 있는데 5년 안에 그러면 좀 충분히 이득이지 않을까요? 네, 그게 가장 쉬운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글래스노드의 얀 하펠과 얀 알레만이라는 네, 요 분이 이야기한 건데 상승 오파가 진행 중인 것 같다. 엘리엇 파동이라고 있거든요. 엘리엇 파동. 엘리엇 파동을 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채널에 그러니까 매영남님이 있어요. 매영남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구독자 20만 이상 되는데 뭐 이분은 돈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트레이딩으로. 저는 뭐 이분 영상을 보면서 사실 차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분이 오늘 원래 방송 잘 안 하는 분인데 오늘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승 관점으로 지금은 오파가 진행 중인 것 같다. 그리고 크게 보면은 이제 오파가 끝나고 나면은 아주 큰 아주 메인 관점으로 큰 3파가 진행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3파가 되게 크게 올라가는 파동이거든요. 엘리엇 파동이 이런 거예요. 1, 2, 3, 4, 5. 3파가 제일 크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 안에서도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 ABC 하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1파가 되는 거고, 얘가 2파, 얘가 3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아주 큰 관점에서 여기에 뭐 비트코인의 태동이라고 하면 아주 큰 범위에서 3파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매영남님이 하시더라고요. 2파가 이제 끝난 것 같고 이제 3파가 진행 중이고 3-1파도 좀 끝난 것 같고 3-3파가 남아있지 않을까. 뭐 그냥 그런 이야기였어요. 보면서 아 진짜 이 말대로 되면은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엘리엇 파동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저도 정말 좋은 시기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때 비트코인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비트코인을 한 개 이상 갖고 있다는 것 그게 진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 2000년도쯤에 압구정에 현대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금은 못 사잖아요. 비싸가지고 뭐 적어도 한 40억 원 하니까 요때만 해도 한 4억 정도? 한 3, 4억 했을 거예요. 네, 괜찮은 곳들이 지금 10배가 올랐잖아요. 한 20여 년 만에 10배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한 요 정도 시기이지 않을까. 2000년도에 압구정 현대 그러니까 물론 팔아서 뭐 5, 6억 됐을 때 파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냥 오래오래 갖고 있기만 해도 큰 돈 벌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투자의 판단은 네,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되고 저는 희망회로 섞인 관점이라는 거 네,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비트코인 공부 많이 하시고 오래오래 네, 지켜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코인 생기초 7기를 오픈했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3주 동안 수업을 합니다. 네, 상세한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 클릭하시면 네,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니면 네이버에다 성정길 치셔도 나와요. 네이버에 성정길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제 블로그에 보면은 제일 공지에 있습니다. 코인 청약 경매 강의 오픈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이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뭐 되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누르시고 결제하기 누르면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되시면 나의 강의실 들어오면은 강의실 입장하는 게 있거든요. 네, 코인 생기초 7기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공지사항에 보면은 7기 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네, 저희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랑 2달 동안은 최소한 같이 공부할 예정이고요. 총 3주 강의거든요. 네, 1주차랑 2주차는 녹화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실시간 강의입니다. 네, 실시간이라고 하지만 네, 녹화 강의도 당연히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 코인 강의라는 게 3주 배우고 나서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기초적인 거 위주로 배우게 되고 나머지는 실전에서 채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 제 생각에 한 2024년은 좀 누가 봐도 상승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기초적인 것만 배우고 이제 불장이 오는데 쳐다만 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2024년 동안은 제가 이게 2달 동안 톡방이 운영되는데 톡방이 끝나도 오비방을 통해서 제가 계속 24년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이게 수강료 10만 원인데 3주 강의에다가 올 연말까지 같이 톡방에서 스터디 하는 거는 이 정도면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단 주의할 점은 리딩방이 아닙니다. 리딩방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용으로 함께 하는 방이고요. 톡방에서 제가 하루에 3번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답글 계속 달아드리거든요. 초보자분들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거 해외 사이트가 너무 어려워들 하십니다. 바이낸스나 뭐 OKX, 뭐 비트겟 아니면 뭐 바이비트 뭐 요런 데들 있는데 해외 사이트 사용 방법도 네,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물론 알려드려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긴 한데 네, 최대한 제가 끝까지 알려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톡방에 계신 분들 또 다른 분들이 알려주기도 하시거든요.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강료는 네, 10만 원이에요. 네, 추가 비용은 더 이상 없고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인 점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 홈페이지 메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경매 강의나 청약 강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됩니다.